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생폰의 아름다움을 즐기세요. 케이스 쓰지 마시고 보호 필름 쓰지 마세요. 사실 그거 재미로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이 좀 핫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도 들려주시고, 야, 어떤 분들은 그러다 깨면 네가 책임질래? 야, 내가 몇 개 깨먹었는 줄 알아? 30cm에서 떨어졌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던 걸? 아, 나는 불안해서 중고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다 좋습니다. 케이스를 쓰시고 보호 필름을 쓰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고요. 뭐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오지랖, 주제 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생폰의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 예, 가장 가볍고 얇고 사용하기가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덜 파손된다. 강화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예,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스팔트라든지 거친 환경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잘 깨진다라는 거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5월에 스마트폰 16대를 사자마자 다 깨질 때까지 실험을, 시속 80km로 떨리는 차에서도 떨어뜨려 봤고, 1.2m 높이에서 계속 이 사면 또 앞면 뒷면으로 연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듀라빌리티 실험도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액정을 수리하거나 이 뒷판 수리하는 비용 저만큼 많이 쓰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에 최신 스마트폰을 좀 여러 대를 씁니다. 이게 V40, 그 다음에 뭐 갤럭시 S8 플러스, 갤럭시 S8 플러스, 뭐 G6, V30, 예, G7, 예, 그리고 갤럭시 노트 9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집에다 놓고 왔네요. 네. 그래서 총 7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실험했던 V40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취향껏 많이 이렇게 좀 튜닝을 해서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이제 누드폰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네. 뒷판을 이제 누드 형태로 해서 독특해요. 이렇게 들고 다녀서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네, 이번엔 V30인데, 이게 바이올렛 컬러란 말이에요. 바이올렛 컬러인데 뒤에는 모노캄 블루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구성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저도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서킷에서 촬영을 할 때 그때는 1,800원짜리 젤리 케이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아스팔트에 뒹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뭐 카메라도 뒹굴고 스마트폰도 뒹구는데, 아스팔트나 이런 모래 같은 것들은요, 경도하고 강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스마트폰의 유리가, 강화 유리가 경도가 높긴 한데 이보다 더 경도가 높은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모래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데 부딪히면 흠집이 나거나 깨집니다. 예,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거칠게 이걸 들고 다니면서 뭐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떨어뜨린다 이러면 케이스를 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까지 써야 되느냐, 그냥 이 상태로 들고 다녀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네가 한번 떨어뜨려봐라, 눈물 날걸? 아, 예전에 많이 떨어뜨렸다니까, 16대나 떨어뜨렸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면 또 성의가 없으니까 간단한 실험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에서 보통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때 손 높이 한 요 정도에서 떨어뜨립니다. 요 정도에서. 가다가 손에 힘이 풀렸어요. 이런 식으로. 네, 풀렸습니다. 아, 지금 G6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G6, 이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먼저 떨어뜨렸네. 네, G6 보시면, 네, 필름 사용 전혀 안 돼 있고요. 네, 케이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한 3, 4개월 정도 사용한 폰을 가지고 떨어뜨려 봐라, 눈물 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요게 딱 한 4개월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한 5개월 됐나? 네,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필름 없고 케이스 없는 거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여기가 이제 마룻바닥이나 사무실 바닥을 상정한 꽃 딱 그 정도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주머니에서 이제 뺍니다. 빼다가 떨어뜨렸어요. 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전혀 문제 없죠?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져요. 물론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안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방에서 이렇게 지퍼가 열렸는데 지퍼가 열린지 모르고 그 사이로 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경우 많죠?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얘 가방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방금 모서리로 떨어졌나요? 네. 네, 멀쩡한데요? 네, 멀쩡합니다. 예. 자, 디스플레이도
전혀 깨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게 한 1.2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혔어요. 아니면은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딴 데 보다가 한눈을 팔다가 손에 이렇게 딱 이게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도 멀쩡합니다. 모서리도 떨어지고 정면으로 떨어지고 다양하게 떨어뜨렸는데 별 이상 없어요. 저도 스마트폰을 여러 대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뭐 화장실에서도 떨어뜨리고 뭐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운 나쁘면 깨지기도 해요. 저도 여러 번 깼고 또 액정도 깨졌고 하판도 깨졌고 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는 빈도에 비해서 깨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또 강화 유리가 앞에 붙어 있어서 강화 유리가 깨지고 액정은 보호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 유리 때문에 액정이 살았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커닝 고릴라 글래스 뭐 4라든지 5보다 경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화 유리가 깨지는 충격 때문에 깨지는 거지 그 상황에서 액정이 깨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액정이 깨지고 강화 유리가 버텼다? 예, 아닙니다. 그냥 강화 유리가 깨진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또 강화 유리가 깨졌는데 액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붙이든 안 붙이든 깨집니다. 그러니까 강화 유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면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좀 강한데 측면에서 이렇게 비틀리는 충격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모서리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면 강화 유리는 굉장히 잘 못 버팁니다. 쉽게 깨져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마감이 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충격 완화 실험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에서 가정이라든지 사무실 실내에서의 어떤 드롭 환경에서는 잘 버팁니다.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책임하게 그냥 생폰 쓰세요. 뭐 깨지든 말든 뭐 그건 네 책임이니까 그냥 이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많이 넣다 뺐다 하니까 이렇게 막 흠집이 많이 남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주머니에 뭐 모래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이물질이 많고 열쇠랑 같이 이렇게 둔다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건 좀 부주의죠. 열쇠랑 같이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뭐 동전 막 이렇게 있고 모래 많고 이런 건 취급 부주의에 해당할 수 있고 약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평소에 쓰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면서 조심을 하시면 생폰 상태 깨트리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였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생폰 잘 관리하시면요. 얇고 가볍고 이쁜 이 디자인 크게 이렇게 손상되지 않으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난 쓸 거야. 중고로 팔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깨끗한 폰과 그렇지 않은 폰이 뭐 가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2년 동안 지저분한 케이스와 지저분한 필름을 참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 차이인가요? 그리고 중고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필름하고 이게 케이스를 사용을 하시는데 또 깨끗하게 나름 사용하시려다 보면 강화 유리를 한 두세 번은 바꿔줘야 되고 케이스도 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쓸만한 케이스하고 강화 유리를 구입하게 되면 6, 7만 원 지출은 금방 됩니다. 요거 두 세트만 사도 한 10만 2, 3만 원 되고요. 세 세트 사면 20만 원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 깨끗하게 강화 유리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만 그게 결국 비용으로 다 녹는 거예요. 나중에 중고가 높게 받아봤자 조선 못 삽니다. 여기서 다 쓴 돈 나중에 더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깨끗하게 보시고 좀 나중에 덜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참 홍콩에서 글로벌 소스라는 거 할 겁니다. 이게 글로벌 소스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이제 가이드북인데 글로벌 소스는 저는 매년에 4월, 10월 이렇게 1년에 2번 계속 한 4, 5년간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좀 게을러져서 안 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소스가 보시면요. 휴대폰 케이스와 강화 유리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제품 단가를 물어보면 천연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도 10불이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론 대량 구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젤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뭐 형편없이 뭐 몇백 원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가죽 케이스로 만들었다고 해도 단가가 몇천 원 수준입니다. 그런 걸 가져와서 한 4, 5만 원, 3, 4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거고요. 강화 유리는 더합니다.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아주 높은 제품 같은 경우가 한 1,000원 그 이하는 전부 뭐 200원, 300원 어떤 거는 뭐 10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들여와가지고 마치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하는 업체들 있잖아. 이게 강화유리가 얼마짜리인데 그냥 붙여드립니다. 그럼 해봤자 몇백원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나온 것도 개당 단가가 1,000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을 뭐 15,000원, 2만원 사서 끼우시는 건데 돈 아깝지 않습니까? 돈 아까운 문제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이렇게 예쁘고 슬림한 어떤 폰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고로 판매했을 때 조금 몇만 원, 뭐 돈 10만 원 더 받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더 장기간 동안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친 환경에서 이럴 때는 쓰셔야 됩니다.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 뭐 이런데 또 이 모래가 많은 지역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긁거나 그러면 흠집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환경을 거기까지 생폰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환경 뭐 이런 데에서는 생폰을 쓰셔도 네, 비교적 안전하지 않겠느냐.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스마트폰은 어떻다? 생각보다 튼튼하다. 끝!